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식은 지표단원에서 계수, 원식은 지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수 개념에서는 양의 정수 n과 서로 소인 정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합동식이 성립하죠. 이러한 합동식을 오일러 정리라고 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러 파이 넘버를 지수로 하는 합동식에서 이 지수에 대한 절반, 그러면 그 절반은 1과 합동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겠죠. 왜냐? 이거를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을 하면은 오일러 정리가 성립하므로. 즉, 오일러 파이 넘버를 지수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것은 명백히 성립하고, 또는 오일러 파이 넘버보다 작은 정수들 중에서도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지수가 존재하겠다. 예를 들어서 법 7과 서로 소인 정수 2에 대해서, 그러면 7이 소수이므로 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6이죠. 그러면 명백히 2의 6제곱은 1과 합동이 될 겁니다.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6보다 작은 정수들 중에서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하느냐? 6보다 작은 정수들 중에서. 6은 이미 존재하죠. 근데 6보다 작은 정수들을 살펴보니까 6의 절반만 살펴보면 되겠죠. 2의 세제곱을 보니까 1과 합동이 됩니다. 법 7과 서로 소인 정수 2에 대해서 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성질로부터 우리 어떤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느냐? 계수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order입니다. 법 n의 계수라는 것은 법 n과 서로 소인 정수 a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지수의 존재. 이때 이 지수가 최소의 양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 최소의 양의 정수를 법 n에 대한 a의 계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강의 과목이 현대대수학인데, 현대대수학에서는 order를 위수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정수론에서는 계수, 현대대수학에서는 위수, 영어식 표현은 order라는 것. 명확할 내용은 정수 n과 서로 소인 정수 a에 대해서 오일러 정리에서 명백히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하죠.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합니다. 파이 n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하죠. 이러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계수를 k라고 두겠습니다. 즉 a의 k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거죠.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7에 대해서는 2의 6제곱은 오일러 정리해서 명백히 1인 거고, 그런데 6보다 작은 수, 세제곱을 해도 1과 합동이 되더라. 그래서 법 7에 대한 2의 계수는 3이었죠. AK제곱이 1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K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러한 A의 계수가 K인 정수 A에 대한 A의 H제곱이 또 1과 합동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K보다 작은 것들 중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K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럼 H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K보다 커야 되겠죠. K보다 큰데 H제곱을 했을 때 1과 합동이 돼야 되니까 H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H는 K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H는 또한 파이 n을 나누겠죠. 결과적으로 KN은 파이 n의 인수가 되겠다.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오일러 띠어럼에 의해서 오일러 파이 넘버를 지수로 하면은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해서 명백히 1이니까. 그런데 파이 n보다 작은 수. 근데 그 어떻게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파이 n에 대한 절반. 요게 1나이면 마이너스 1과 합동일 테니까. 왜냐?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을 하면 1이 나오잖아. 그래서 법 n에 대한 a의 개수는 파이 n의 약수 중에 존재하는 거죠. 그 약수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를 개수라고 하겠다. 개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더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대수학에서는 위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 현대대수학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개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은 어떤 정리를 얻을 수 있느냐? 법 n에 대한 a의 개수가 k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a와 n은 서로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k는 n의 약수이겠다. 그리고 양의 정수 h에 대한 ah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개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이거 바로 보여지나요? AH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AH의 개수를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R이 바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AH의 개수를 R이라고 둬놨기 때문에 자 이거는 A의 HR 개수를 R이라고 둬놨기 때문에 이건 1과 합동이 되겠죠. A의 HR 제곱이 1입니다. 자, 그런데 A의 개수는 K라고 둬놨어요. 그럼 HR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HR은 K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K와 H의 최대공약수를 이렇게 둔다면은 K 프라임 여기 R 프라임 R 프라임이 아니라 이게 H 프라임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러면 K 프라임과 H 프라임은 서로소가 돼야 될 겁니다. H와 K의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그러면 최대공약수 소거되고 남는 게 뭐가 남느냐면은 K 프라임과 H 프라임 R이 남겠습니다. 자, 그런데 K 프라임과 H 프라임이 서로 소임으로 바로 뭐가 성립하냐면은 유클리드 렘마, 유클리드의 보조 정리에 의해서 K 프라임은 R의 약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AH의 개수를 R이라고 둬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R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K 프라임이 R의 약수라는 걸 보였어요. 그럼 뭐만 보이면 됩니까? 바로 K 프라임 자체가 뭐예요? K 프라임이 바로 요거죠. 그럼 이번에는 R이 K 프라임의 약수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AH의 K 프라임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H와 K의 최대공약수를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AH의 K'을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와 K의 제동약수 H'. 자, 그런데 K'은 H와 K의 제동약수를 도났기 때문에 자, K'이죠. K'이니까 바로 H와 K의 제동약수 K로 딱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동약수 소거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을 거냐면 A에 H'의 K죠. 그럼 지수법칙에서 자리 바꿀까요? A의 K제곱에 H'제곱. 그런데 A의 K제곱이에요. A의 개수를 지금 K라고 뒀습니다. 따라서 1의 H'. 결과적으로 1과 합동이 되어버리죠. 즉 AH의 K' 제곱이 1과 합동이 됩니다. 그런데 AH의 개수를 지금 뭐라고 둬놨죠? R이라고 둬놨습니다. 자, 이 말은 K'은 어떻게 돼야 된다? R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즉 R은 K'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K'은 R의 약수, R은 K'의 약수. 따라서 이 두 가지 결론으로부터 R 이꼴 K'이 됩니까? 자, 그런데 K'은 바로 뭡니까? H와 K의 제동약수로 K를 나눈 거죠. 따라서 A의 개수가 K일 때 AH제곱의 개수는 A의 개수 K를 지수요 H와 K의 제동약수로 나눈 게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리 또한 현대대수학에서는 위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부분군의 위수를 구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현대대수학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H의 개수가 K가 된다는 말은 지금 AH의 개수가 K를 제동약수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K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제동약수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서로서란 말이죠. 1이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증명을 살펴볼까요? 지금 A의 개수를 K라고 둬놨습니다.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K라고 해놨어요. 둬놨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AH의 개수예요. 그래서 AH의 개수를 R로 두고 이 R 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개수를 R이라고 둬놨기 때문에 AH의 R제곱은 1과 합동이 돼야 되겠죠. 개수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리고 H와 K의 제동약수를 D라고 두면은 제동약수 D, 제동약수 D. 그러면 H'과 K'은 서로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제 법 N에 대한 A의 개수는 K. 그래서 A의 H제곱을 K' 제곱했습니다. H자리에 제동약수를 이용해서 H'D, K'은 제동약수 D를 이용하면 D분의 K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제동약수 D 지수법칙에서 소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AK제곱에 대한 H'. 자, 그런데 A의 개수를 K라고 둬놨습니다. 따라서 A의 H의 K'제곱이 또한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H의 개수를 R이라고 둬놨습니다. 그 말은 K'은 R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즉, R은 K'의 약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은 K'의 약수이죠. 즉 K'은 R의 배수입니다. 자, 이번에 보일 거는 이제 뭐냐면은 K'이 R의 배수임을 보일 거예요. 즉 R이 K'의 배수가 된다는 걸 보일 겁니다. 자, 그걸 보이기 위해서 AH제곱의 개수를 R이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A의 HR제곱이 1이에요. 그럼 전제 조건 A의 개수를 지금 K라고 둬놨으니까 HR은 K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K와 H의 최대공약수 D를 이용하면은, 그리고 K'과 H'은 서로 소임으로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K'은 R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즉 R은 K'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전에 R은 K'의 약수인 걸 보여놨기 때문에, 즉 K'은 R의 배수인 걸 보여놨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R은 K'과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K'은 H와 K의 최대공약수로 K를 나눈 값이죠. 따라서 A의 개수가 K로 주어져 있으면 최소의 양의 정수가 K란 말이에요. 그러면 AH라는 AH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AH제곱에 몇 제곱을 하면은 이거 합동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스타 제곱을 하면 1이 되는데 이때 스타가 어떻게 주어진다? A의 개수 K를 이 지수 H와 K의 최대공약수로 나눈 값이 되겠다. 특히 H하고 K가 서로 소이면은 바로 R이 K가 돼버리는 거죠. AH의 개수 또한 K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정리를 다음 개념인 원시근에서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리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A의 개수가 지금 K로 주어져 있습니다.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K예요. 자, 이 합동식으로부터 H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다 이 말이야. 스타 제곱을 하면 이거 합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스타가 어떻게 주어진다? 스타는 A의 개수 K를 AH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요. 이 지수 H와 K의 최대공약수로 나눈 게 AH제곱의 개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 13에 대한 2의 제곱, 2의 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2의 개수만 구하면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의 개수를 K라고 둡시다. 최소의 양의 정수가 K예요. 법 13에 대해서. 그럼 2의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주어지겠다? 요 K를 2의 지수 2와 2의 개수 K 최대공약수로 나눈 거로 주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2의 세제곱의 개수는 K를 3과 K의 최대공약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개수 후보는 바로 뭐가 되겠다? 13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13이 소수니까 바로 10이죠? 개수의 후보입니다. 12가 개수가 될 수도 있고 12가 그러니까 최소의 양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수의 후보는 12의 절반, 6이 되겠죠. 만약에 2의 6제곱을 했는데 1과 합동이 되면은
법 13에 대한 이해 계수는 6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의 6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버리면 13에 대한 이해 계수는 12가 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시행착오가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법 13에 대한 계수 12, 계수가 12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번에서 법 13에 대한 이해 계수가 10이면은 하나 찾았죠.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수들은 12를 갖는 계수들은 그럼 12를 가지니까 지금 2의 계수가 10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하면 되죠. 12와 2의 h제곱의 계수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2의 h제곱의 계수 또한 뭐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니까. 그럼 h와 12의 최동약수. 여기 12가 나와야 돼요. 그럼 h와 12가 뭐가 돼야 됩니까? 최동약수. 1이 돼야 되겠죠? 12하고 서로소인수. 그러면 1, 5, 7, 11. 4개가 존재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법 13에 대한 이해 계수를 찾기 위해서 법 13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10입니다. 그러면 계수의 후보는 12의 약수들. 그런데 약수들 다 살펴볼 필요가 없죠. 11은 뭐 명백히 1과 합동이 될 거고 오일러 파이, 오일러 띠에럼에 의해서. 그러면 10의 1, 2, 4, 6은 굳이 확인할 필요 없죠. 1, 2, 3, 4는 굳이 확인할 필요 없죠. 12에 대한 절반 6제곱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해 볼 필요 없죠.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2의 6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네. 자, 그 말은 2를 최소의 양의 정수분 양의 정수를 지수로 할을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건 오일러 파인 넘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 13에 대한 이해 계수는 1이 되겠죠. 그럼 바로 2의 제곱과 2의 3의 계수는 나오죠. 2의 지수 2와 12의 최동약수로 12를 나누면 됩니다. 2의 지수 3과 12의 최동약수로 12를 나누면 2의 제곱과 2의 3의 계수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2의 계수를 12로 찾았으니까 또 다른 계수 12를 갖는 정수는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 2의 h제곱 형태로 주어지겠죠. 앞에 정리해서 살펴봤었잖아요. 2의 h제곱의 계수가 12가 되려면은 요 h와 12가 서로소가 되면 되죠. 그러면 서로소니까 2의 1제곱, 2의 5제곱, 13을 법으로 하는 거예요. 2의 5제곱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2의 7제곱, 2의 11제곱. 법 13에 대해서 계수 12를 갖는 정수는 몇 개가 존재한다? 4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4개. 시행착오지만 시간을 전혀 요하지 않죠? 13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절반, 즉 6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의 계수가 12임을 확인했으면 또 다른 계수 12를 갖는 정수는 2의 h제곱의 거듭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계수가 12가 돼야 되니까 h와 12가 서로소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법 13에 대해서 계수 12를 갖는 정수는 몇 개가 존재한다? 4개가 존재한다. 그 4개는 2의 1제곱, 2의 5제곱, 2의 5제곱은 13을 법으로 했을 때 6합동입니다. 2의 7제곱, 2의 7제곱은 13을 법으로 했을 때
11과 합동입니다. 그리고 2의 11제곱 13을 법으로 했을 때 7과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4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그젠플 일반항 개념을 다음 개념에서도 살펴볼 거예요. 원시근 개념에서. 이번 개념은 원시근입니다. 이미 계수 개념에서 다 살펴봤어요. 자, 원시근이란 법 정수 n을 법으로 했을 때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해서는 명백히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과 합동이 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파이 n이 아닐 수도 있죠. 파이 n에 대한 절반. 이 개념을 이용해서 개수라는 용어를 디파인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수가 파이 n인 거예요. 즉 파이 n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어 있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즉 개수가 파이 n인 거예요. 오일러 파인 넘버. 자, 그럴 때 법 n에 대해서 a를 원시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개념 또한 다음 강의 과목인 현대대수학에서 사용할 거예요. 원시근에 대한 개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수론에서의 사용되는 개념은 현대대수학에서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 정수론에서 사용된 개념은 현대대수학에서 마치 곱셈군의 개념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 정수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현대대수학에서 곱셈군 용어로 사용될 거예요. 현대대수학 과목 강의에서 다시 또 언급할 겁니다. 오일러 정의에 의해서 명백히 성립하는데 1과 합동이 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개수라고 했었습니다. 최소의 양의 정수. 근데 그 최소의 양의 정수가 오일러 파인 넘버일 때 그때 A를 법 n에 대한 원시근이라고 한다. 이미 앞에 이그젠플에서 살펴봤었어요. 법 13에 대해서. 법 13에 대해서 2의 개수가 뭐였어요? 2의 개수가 10이었잖아요. 그러면 2는 바로 법 13에 대한 뭐가 되겠다? 원시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 13에 대한 원시근은 몇 개 존재해요? 원시근 2를 찾았으니까 또 다른 원시근 2의 h제곱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주어졌었습니까? 개수 12를 갖는 정수가 4개가 주어졌었잖아요. 이 개념을 원시근 개념에서 정리로 또 다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 9. 양의 정수 9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는 6입니다. 그러면 9와 서로소인 정수들 중에서 2의 6제곱은 명백히 1과 합동이 되겠죠.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개수가 6일 때, 즉 원시근이 되는 거죠. 혹은 개수가 뭐일 때? 6의 절반인 3일 때. 그때는 원시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법 9와 서로소인 수 2에 대해서 2의 6제곱은 명백히 1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럼 6에 대한 절반. 6에 대한 절반을 하니까 이거 합동이 안 되네요. 그죠? 이거 합동이 안 됩니다. 그럼 2는 법 9에 대한 원시근이 되는 거죠. 그럼 법 9와 서로소인 수 5에 대해서 해볼까요? 5의 6제곱은 또 명백히 1일 겁니다. 이거 합동일 거예요. 오일러 정리에서. 그럼 6에 대한 절반, 5의 세제곱, 이것 또한
일곱 합동이 안 되네요. 그럼 법 9에 대해서 5 또한 뭐가 되겠다? 원시근이 되겠다. 그럼 또 다른 원시근은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원시근을 법 9에 대한 원시근을 이뤄본다면은 또 다른 원시근은 2의 h제곱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 h는 바로 뭐가 돼야 되겠다? 6과 서로 소인수. 6과 서로 소인수가 1하고 5잖아요. 그래서 2의 1제곱, 2의 5제곱. 그런데 2의 5제곱은 5하고 합동이네요. 또 다른 형태는 원시근을 만약에 5로 본다면은 또 다른 원시근들은 5의 h제곱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h는 6과 서로 소인수. 그러면 5의 1제곱, 5의 5제곱. 근데 5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근은 딱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 원시근의 개수는 바로 뭐다? 6과 서로 소인수예요. 6은 바로 또 뭐였어요? 법 9에 대한 2의 개수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 9에 대한 원시근의 개수는 법 9에 대한 먼저 뭘 계산한다? 개수를 계산한다. 원시근은 요 개수와 서로 소인수. 일반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설명드린 내용. 원식을 2로 보느냐, 원식을 5로 보느냐. 어찌됐든 원식은 2개. 2, 5. 따라서 이 이그젠플을 일반화하면 다음 정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n이 원시근을 가지는 정수이면 n에 대한 먼저 뭘 계산해야 된다? 개수. 원시근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오일러 파이 넘버. 여기 바로 뭐냐면은 법 n에 대한 개수인 거예요. 그 다음 또 오일러 파이 넘버를 취했는데 이때의 파이는 바로 뭐가 된다? 원시근의 개수. 이그젠플로 정리에 대한 증명을 스케치한 거예요. 예정을 했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요 정리의 문장 중에 n이 원시근을 가지는 정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정수가 원시근을 갖는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원시근을 갖는 정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2, 4,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K 거듭제곱, 2P K 제곱 형태의 정수들만 원시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럼 원시근을 갖지 않는 정수는 바로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수가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 원시근을 갖지 않는 정수는 바로 8이 되겠다.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8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8과 서로 소인수니까 이건 바로 헤아리면 되네요. 그죠? 1, 3, 5, 7 4개로 주어집니다. 그럼 8과 서로 소인수들이 원시근이 되려면 뭐만 확인해 보면 되냐면 4의 절반인 2제곱만 확인해 보면 되죠. 8과 서로 소인 정수 A의 2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야지 8에 대해서 그래야지 요 A가 바로 뭐가 되겠다? 원시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8과 서로 소인 정수 뭐가 있나요? 바로 3의 제곱. 9죠? 1과 합동이 돼버립니다. 즉 8과 서로 소인 정수 3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4가 아니죠. 2가 되는 겁니다. 8과 서로 소인수 5의 제곱. 마찬가지로 1입니다. 5의 개수 또한 2가 됩니다. 7의 제곱. 1과 합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8의 배수인 정수는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 모든 정수가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정수가 8.
이그젬플은 법 31에 대한 개수 6을 갖는 정수를 모두 구하는 거예요. 법 31에 대한 개수 6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 31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31이 소수니까 30이죠. 그런데 개수 6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개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30. 개수 30인 정수를 법 31에 대한 원시근. 그래서 원시근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원시근을 찾으면 개수 6을 갖는 정수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개수 6을 갖는 정수의 개수는 6과 서로소인 수죠. 6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6과 서로소인 수입니다. 그럼 개수 6을 갖는 정수는 2개가 존재하겠죠. 출발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개수 30을 갖는 정수, 즉 원시근을 찾아야 됩니다. 원시근 찾는 것은 시행착오지만 그렇게 시행착오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만 확인해 보면 된다? 30의 절반인 15, 즉 31과 서로소인 정수에 대한 A의 15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정수 A가 바로 원시근이 되겠죠. 그럼 31과 서로소인 수 2에 대해서 2의 15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안 되면 3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3의 10의 제곱. 만약에 3의 15제곱이 또 마이너스 1과 합동이 아니면 5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원시근을 찾았어. 자, 그러면 개수 6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개수 6을 갖는 정수는 원시근 A. 원시근 A에 대한 개수는 30이니까 A의 30제곱이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H제곱. 이 AH제곱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되죠. 그럼 6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A의 개수 30을 H와 30의 제동영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H와 30의 제동영수가 얼마로 주어집니까? 5로 주어지죠. 30은 5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H는 제동영수가 5가 나와야 되니까 5H' 돼야 되죠.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6과 서로 소이면 되죠. 6과 서로 소인 게 1하고 옵니다. 그러면 원시근을 찾으면 개수 6을 갖는 정수는 A의 1제곱, A의 5제곱, 그 다음 A의 25제곱이 되겠죠. 31을 법을 했을 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수 6을 갖는 정수는 개수와 서로 소인 수죠. 2개가 존재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개수 6과 서로 가니까 1하고 5를 개수 6을 갖는 정수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수 6과 서로 소인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 6을 갖는 정수는 2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 6을 갖는 정수를 찾기 위해서는 법 31에 대한 원시근을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 원시근은 31과 서로소인 수에 대한 개수가 30이 돼야 되죠. 그럼 개수가 30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30에 대한 절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31에 대한 원시근의 개수는 31에 대한 개수가 30이죠. 31이 소수니까 30과 서로 소인 수만큼 원시근이 존재하겠다. 8개 존재하겠습니다. 하나만 찾으면 8개 바로 찾아지죠. 자, 그래서 31과 서로 소인 수 2부터 출발하면 되죠. (30의) 약수들만큼 거듭제곱을 할 필요가 없죠. 30의 약수 중 15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래서 얘 15제곱을 하니까 1과 합동이 돼버리네. 그죠? 그럼 2는 원시근이 아닌 거죠. 2의 개수는 그러면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3의 15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됩니다. 3이 바로 법 31에 대한 원시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법 31에 대한 원시근은 3의 h제곱 형태로 주어지겠죠. 이때 이 h는 30과 서로소인수. 그게 8개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찾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개수가 6인가. 그럼 3이 원시근이었으니까 앞에서 찾아놨었죠. 3의 5제곱과 3의 25제곱. 따라서 3의 5제곱은 31을 법으로 했을 때 26이 되는 거고 3의 25제곱은 6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지표입니다. 인덱스. 영어식 표현은 인덱스입니다. 정수 n에 대한 원식은 R. 모든 정수가 원식을 갖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8의 배수인 정수는 원식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n은 8의 배수인 정수가 아닌 거죠. 자, 이 원식은 R에 대해서 R제곱 R에 대한 파이 n 거듭제곱. 그럼 이거는 바로 1임을 알 수가 있죠.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지수들이 1, 2, 파이 n입니다. 그럼 이 수들은 원식은 R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만큼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럼 이 수들은 명백히 n과 서로소가 되겠습니까? 이거샘플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샘플로 9에 대한 원시근이 2 또는 5였죠? 그럼 2로 해봅시다. 구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가 6이니까 2의 세제곱 하면은 8이니까 마이너스 1과 합동이죠. 이 원식은 맞죠? 자, 그래서 2의 1거듭제곱 2의 2거듭제곱 3입니다. 2의 3거듭제곱 8입니다. 2의 4거듭제곱 16이죠. 16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7과 합동입니다. 2의 5거듭제곱 7에다 2 곱하면 되죠. 14입니다. 그러면 5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의 6제곱 10이니까 1과 합동이죠. 자, 그러면 수들 보세요. 여기 2, 4, 8, 7, 5, 1 9와 합동이 9와 서로소죠. 원식은 자체가 법 n과 서로소인 수들에서 찾는 거니까 원식은에 대한 거듭제곱은 법과 서로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식은 R에 대한 K제곱이 A와 합동일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자연스럽게 N과 뭐가 돼야 돼요? 서로소가 돼야 되죠.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요 K가 존재하죠. 방금 이그젠플로 살펴봤었습니다. A는 N과 서로소. 그리고 K는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지 않죠.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지 않겠습니다. 원식은 R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지 않는 정수에 대한 거듭제곱은 법 n과 서로소가 되겠다. 자, 이때 요 지수 K를 법 n에 대한 원식은 R의 A에 대한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지표 인덱스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노테이션합니다. 마치 중등교육과정에서 로가리즘, 로그의 노테이션과 유사하죠. 로그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지표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아래 K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덱스 아래 A가 A하고 합동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법 N에 대해서. 이거를 지표라고 한다. 어떻게 로그 성질하고 좀 유사해집니까? 로그에서 및 같으니까 지수 딱 나오죠. 지표라는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원시근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원시근에 대한 거듭제곱은 법 N과 서로소가 되겠다. 그때 이 지수를 법 N에 대한 원시근 R의 A에 대한 지표라고 한다는 거. 자, 노테이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덱스의 이니셜을 따서 정말 로그 개념과 유사해요. 원시근이 명백히 제시가 되어 있으면 굳이 이 R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상형 로그, 자연 로그의 밑을 생략하는 것처럼. 이게 지표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수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정수 N은 원시근을 갖는 정수여야 된다는 것. 즉 8의 배수인 정수는 배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근에 대한 거듭제곱은 이거제플로 살펴봤었습니다. 법 N과 명백히 서로소이죠. 즉 A가 서로소라 이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지수를 지표로 가고 노테이션을 마치 상형 로그, 자연 로그의 밑처럼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원시근은. 리마크할 내용은 지표는 오일러 파인 넘버를 넘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2는 5의 원시근. 법을 5로 했을 때 5와 서로 소인수. 원시근이 되는 거 바로 확인되죠. 5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5 소수이니까 4입니다. 그럼 2의 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굳이 확인할 필요 없죠. 2의 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죠. 원시근이 됩니다. 그러면 원시근이 주어지면 지표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 지수. 그럼 지수 요 1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원식은 법 N에 대한 R의 K제곱이 A와 합동입니다. R이 원식이면 A와 N은 서로소가 된다는 거. 자, 이때 요 K를 지표라고 한다고 했어요. K를 어떻게 노테이션 한다고? K를 이렇게 노테이션 한다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더 직관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법 N에 대한 A에 대한 지표, 원식은 R에 대해서 지수 자리에 여기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은 지수 1은 지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인덱스 2의 2입니까? 지표 2는 인덱스 2의 4 맞습니까?
지표 3은 인덱스 2의 3 맞아요? 지표 4는 인덱스 2의 1. 로그 개념과 유사하죠. 기억하기 그러니까 편리하죠. 자, 지표 1, 지표 2, 지표 3, 지표 4. 지표는 로그 개념과 유사하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살펴봤던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 N에 대한 원식은 R, 지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표현한다고? 여기 첫 번째, 곱 AB, 지표, O, 덧셈으로 바뀝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지표에 대해서 합동식이 될 때는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로 바뀐다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A, K에 대한 거듭제곱 지표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K 앞으로 나오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 1입니다. 자, 원식은 R 명백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0이라는 거. 이거 바로 해볼까요, 이게? 좌변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은 원식은 R에 인덱스 R에 1이죠? 법 N에 대해서. 근데 1은 바로 뭐예요? 1의 영승이잖아요. 법 N에 대해서. 그러면 합동식이니까 요 지수는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합동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인덱스 R의 1이 0과 같아야 되죠. 3번 바로 되나요? 자, 그 다음 인덱스 R 같습니다. 그럼 1이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될 거는 법이 파이 n이라는 거. 이것도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R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R의 인덱스 R의 R. 그런데 이거는 R의 1제곱이죠? 자, 이 지수는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을 수 없죠? 그래서 파이 n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돼야 되니까 같아야 되겠죠? (1, 2번도) 그럼 같은 형태로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같은 결과를 얻으면 되겠죠?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 리마크할 내용은, 자, 그럼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음과 같은 고차 합동식. 이 합동식의 x를 구할 때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법 N에 대한 원식을 찾은 다음 지표를 취하면은 그러면 K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합동식이죠. 주의해야 될 거는 지표를 이용하면은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라는 거. 그러면 이 합동식 선형 합동식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럼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K와 파이 n에 대한 제곱액수가 이거에 대한 약수가 돼야 되죠. 이 개념을 좀 이따 또 살펴볼 겁니다. 1, 2번에 대한 거를 상세히 또 한번 살펴볼까요?
법 n에 대한 원식은 r에 대한 a의 지표. 법 n에 대한 원식은 r에 대한 b의 지표. 그러면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거나 더해도 합동식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죠. 우변부터 보인 겁니다. 이제 좌변. 법 n에 대한 지표. 그러면 AB 같은 결과를 얻으니까 이거와 이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합동식이에요. 그러면 합동식에 대해서는 거듭제곱을 해도 합동식이 성립하니까 법 n에 대해서. 자, 그런데 원식은 r에 대한 이 지수는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일러 파이 넘버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합동식이 성립하려면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죠. 즉 등식이 성립하려면 같은 나머지를 가져야 되니까 파이 n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돼야 되겠습니까? 로그의 곱셈, 진수의 곱셈은 덧셈으로. 유사하죠, 로그 성질과. 자, 두 번째는 로그의 성질이 진수의 거듭제곱. 그래서 우변입니다. ak제곱에 대한 지표. 자,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캡은 거듭제곱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a인가요? 따라서 ak 거듭제곱.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k 거듭제곱, ak 거듭제곱.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옵니다. n에 대한 합동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는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을 수가 없죠. 따라서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돼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성질은 이미 설명드렸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고차 합동식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선형 합동식. 디오판틴 이퀘이션에서 풀이법이 나오죠? A와 N의 제동약수가 B의 인수이면 해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구제곱이에요, 구제곱. 이 선형 합동식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선형 합동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차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형 합동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지표를 이용하자. 지표를 이용하려면 원식은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법 13에 대한 원식은. 원식은 찾는 것은 시행착오의 문제인데 시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13과 서로서인 수 2, 3, 5에 대한 몇 제곱만 계산해 보면 된다. 13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한 절반. 13은 소수니까 오일러 파이 넘버가 12. 절반이니까 6이죠. 2의 6제곱, 3의 6제곱, 5의 6제곱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수가 원식은이 되겠다. 원식은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원식은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원식은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찾으니까 2였나요? 그러면 원식은 2를
이용해서 지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팁입니다. 뭐냐면은 요 상수를 미리 찾아 놓는 거예요. 그 상수 찾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2가 원시근이었으니까 2의 6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죠. 그러면 7을 지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2의 6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니까 합동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1을 곱하면 2의 7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는 법 13에 대해서 11과 합동이죠. 그럼 7은 바로 뭔 거예요? 지표로 나타내면 인덱스 2의 11이 되는 거예요. 또는 2가 원시근이니까 2의 12제곱이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2의 11제곱하고 2로 분해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이 되려면은 2의 11제곱이 7과 합동이 돼야 되겠죠. 이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근을 이를 이용해서 지표를 개념을 사용하면은 주의해야 될 거는 지표를 사용할 때는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곱셈은 덧셈으로,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뭐로 바뀝니까? 7이 바로 뭐였어요? 2의 11제곱이었죠. 덧셈으로 바뀌고 2의 11제곱. 그리고 이 지수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주면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겁니다. 바로 9를 소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9를 소거함과 동시에 9와 12의 제동약수로 법을 또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법 4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동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법 4에 대한 합동식이니까 합동식이 몇 개 나오나요? 3개가 나오죠. 1, 5, 9. 13은 법 12로 하면 또 1과 합동이니까. 따라서 법 12에 대해서 3개의 합동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x죠. 그럼 x 바로 구해지나요? x는 법 13에 대해서 2. x는 법 13에 대해서 2의 5제곱. x는 법 13에 대해서 2의 9제곱. 지표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고차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자, 이 이그젬플을 일반화한 게 바로 solvability, 가해성입니다. K차 합동식이에요. 이 K차 합동식이 해를 갖는다면 전제 조건은 n이 8의 배수인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지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n은 8의 배수인 정수가 배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n이 원시근을 갖죠? 원시근을 r이라고 두면은 생략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로 바뀐다는 거. 그러면 지표의 성질에 의해서 선형합동식으로 바뀌죠.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선형합동식의 해를 존재하기 위해서는 K와 파이 n에 대한 제동약수가 인덱스 A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필요하고 충분 조건.
그리고 이 합동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또 다시 구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되겠죠. 증명 방법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양변의 원식을 이용해서 지표를 이용하면은 이 합동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근데 인덱스 1은 0이 됐었죠. 증명에 대한 스케치 한두 의 리마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표의 성질에 의해서 영과 합동이 돼야 되니까 파이에는 오일러 파이 넘버는 n이 2보다 큰 정수면 짝수죠. 어찌됐든 정수입니다. 자, 그런데 영과 합동이 된다는 말은 인덱스 A가 D의 배수가 돼야 되죠. 파이 n의 배수가 돼야지만 영과 합동이 되잖아요. 그럼 같은 결과를 넣나요? 자, 이 가해성에 대한 결과는 정수론 과목 마지막 단원인 2차 상호법칙 다음 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걸 리마크에 언급해놨어요. 바로 뭐냐면은 2차 합동식.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X제곱이 A인 요 2차 합동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방금 결과인 가해성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A에 대한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그리고 최동량수. 어떤 최동량수? 요 2와 P에 대한 최동량수. P에 대해서 이거 합동이 됐었죠? 방금 가해성에 대한 결과가.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P 빼기 1. 2와 P에 대한 이 P가 아니라 파이 P가 돼야 되죠. 오일러 파이 넘버는 이보다 큰 정수에 대해서는 짝수니까 최동량수 2로 나오잖아요. 이 합동식이 나오죠. 이 합동식을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오일러 판정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다시 언급할 거예요. 증명에 대한 스케치를 상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K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원식을 갖는 정수 N, 원식을 갖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8의 배수인 정수는 배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를 이용하면은 따라서 이런 합동식이 나옵니까? 선형 합동식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K와 파이 N에 대한 최대공약수가 인덱스 A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합동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자, 마찬가지로 또 원식은 R에 대한 지표를 이용할 겁니다. 파이 n의 배수가 돼야지 영과 합동이 되니까. 즉 D는 인덱스 A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같은 결과를 넣나요? 따라서 K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K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A의 지수,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X의 지수, K와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제동력수로 나눈 것을 지수로 했을 때 이게 1과 합동이 돼야 되겠죠. 법 N에 대해서. 가해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원식은 지표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원식은 지표 단원에서 리뷰해야 될 개념은 A의 K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법 N에 대해서 N과 A는 서로서 전제 조건이 그래야지만 정수 K가 존재하니까 오일러 정리해서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최소의 양의 정수 K를 법 N에 대한 A의 개수라고 하죠. 오더. 참고로 현대대 수학에서는 이 오더를 위수로 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것. 이 개수가 오일러 파이 넘버일 때 요 A를 법 N에 대한 원시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 N에 대한 원시근의 개수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원시근을 찾는데 시행착오가 소요되는데 시행착오를 요하는데 법 N과 서로소인 수에 대해서 그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오일러 파인 넘버까지의 모든 정수들을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절반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될 때 A가 법 N에 대한 원시근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원시근의 개념을 이용하면은 원시근 R에 대한 K 거듭제곱이 A와 합동이 되는 겁니다. 법 N에 대해서. 원식은 R이기 때문에 A는 N과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러한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최소의 양의 정수 K를 법 N에 대한 원식은 R의 A의 지표라고 하고 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표 이렇게 딱 쓰면 로그의 성질과 유사한 결과들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성질이 곱은 덧셈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로 바뀐다는 겁니다. 거듭 제곱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로 바뀐다는 것. 로고의 성질과 유사하죠. 마지막으로 0과 합동이 되겠다. 1과 합동이 되겠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로 바뀐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식은 지표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수론 과목 마지막 단원인 2차 상호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